자, 요 4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는, 그 다음에 줄고요, 부수적 채무요. 그러면 이 부수적 채무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협력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 의무. 부수적 채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되죠. 또 써요. 동시 이행 X. 그래서 부수적 의무는 두 가지가 안 돼. 해제 안 되고 동시행 안 되고. 아시겠죠? 2번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요. 여러분 항상 매매 동그라미하고 가압류 동그라미하고 매매죠. 매매 그러면 무조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그러니까요, 매매에서 항상 어떻게 한다?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요, 가압류 줄 것이고. 그래서 봐봐, 여기 보시면 항상 여러분요, 가압류 또는 저당권, 그 다음에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행이죠. 이 두 개하고 이것이 동시행이다. 동시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동시행이란 말은 뜻이 뭐죠? 동시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한 세트예요. 해제할 수 없다. 이게 한 세트라고. 그러니까 건물에 가압류가 있다.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줄것이고, 아까 우리 이행지체는 뭐라고 그랬어? 채고한다, 안 한다? 하죠. 그래서 이행지체 줄것죠? 그 다음에 채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채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했죠? 짧게 해도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고. 알았죠? 만약에 길게 채고했다. 원래는 한 5일인데 10일간 여기를 줬어. 그럼 10일 뒤에. 길게 하는 건 좋아. 상대방 보호하니까. 알겠죠? 짧게 하는 거 괜찮아. 왜요? 상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4번.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여기 가로묶고,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것을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해. 이행거절. 그럼 돼 있어요? 무슨 거절? 이행거절. 그럼 이행거절은 최고한 이행거절 봐.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4대 요건이 있죠. 4대 요건. 첫 번째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자, 그래서 매수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가 중요해. 이행 제공 없이. 또 써, 그다 플러스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5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해제, 봐봐. 잔대금 동그라미 자동해제 줄고 자동해제. 그것을 실권약관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 자동해제가 뭐죠? 채고 없이 해지한다는 말 없이 바로 무효가 되는 걸 자동해제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잔대금이죠? 잔대금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거기다가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렇게 항상 중도금 오면 바로 없어져. 채무 불이행이니까. 그런데 잔금은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렇게.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 여기 봐봐. 여기 동시행일 때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행일 때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영어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게 항상 세트라니까요.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동시행인데 해지하고 싶다.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어떻게 빠뜨린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아시겠죠, 이게?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 거기까지 하면 줄고, 그래서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요. 49번 이행지체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 동그라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 동그라미, 맨 끝에 해제권 행사 이렇게. 2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고 기간이 상당한 기간보다 줄고, 채고 기간이 상당하다고 보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 채고의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짧아도 돼. 그 다음에 정하지 않아도 되고. 채고는 효력이 있어. 근데 해제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제할 때는 옆줄거서 해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렇게. 해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때 하는 것이다.
자, 2번, 3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채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 봐. 매도인의 채고가 약정된 중도금 금액보다 그 다음에 줄고 현저하게 과다. 여기 채고, 죄송한데 여기 채고가 채고 동그라미 현저히 과다. 현저하게 과다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채고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채고 아니다. 채고 아니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는 채고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해제는 효력이 없다. 왜? 채고가 아니다. 4번 채무 불이행을 요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가 되고요. 줄거 부수역 채무, 부수역 채무라고 되어 있죠. 부수역 채무를 불이행한데 불이행 지금 몇 번이죠 문제가? 아니 몇 번? 49번에 4번이에요? 49번에 4번 여기 불이행한데 맞는데 여기 물이행으로 나왔지? 여기 불이행 맞아요? 불이행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럼 부수역 채무, 협력 의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이행할 것을 채고했죠? 채권자는 그 일시에 자기의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족하고 이행을 제공 줄고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다. 돼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여기 봐봐. 이런 혹시 계속 제공 어디서 나오죠? 계속 제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 응?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수령지체란 말이 나오는 게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 어디에서 나온다고?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에서 나오고요. 다음 또 어디서 나와? 위험부담에서 나와. 위험부담.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오고 하나 있긴 있어. 여기 해제에서 나오고. 근데 해제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봐봐.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수령지체 빠졌다. 수령지체 중 그다음에 여기 이행제공. 이행제공이 계속된다. 그다음에 한 번 이행제공이다. 이렇게. 한 번 이행제공 이렇게. 여기요. 이행제공이 계속되죠? 그럼 항변권은 뭘 한다? 소멸하고.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항변권이 동시에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봐봐.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해제는 한 번만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다. 빠지게 해도 한 번만 빠지게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해제는 알겠죠? 해제는 한 번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행항변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항변권이 소멸하고 한 번만 제공하면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계속 여러분 조금 무리가 되면은 이것은 암기해도 이것은 그냥 크게요. 몰라도 큰 무방해. 알겠죠? 그래서 5번은 그렇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반대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족하고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50번. 아니야 2번? 맞아? 자, 50번 이행불능이죠? 자, 이행불능 봐봐. 먼저 이행불능은 4대 요건.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1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줄과 계약 해제 시 기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계약 해제 시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은 해제할 때를 기준으로 계약 해제 시 중요해. 자,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여기 봐봐. 채권자 그러면 큰일 나. 채무자 줄고 책임 있는 줄고 이행불능 줄고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채무불이행.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돼 있죠. 지금 이행불능이죠. 4대 요건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되죠. 알겠죠? 해제 의사표시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 매도인이 중요하죠. 매도인 누구예요? 채무자. 채무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불능이죠. 자신의 반대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정답이죠. 4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이행의 불능. 일부. 항상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일부 이행을 불능했는데 그 일부로 일부 이행의 불능이 전부 불능과 같이 취급이 되면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는 불능인데 나머지 일부는 이행이 가능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돼. 이것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 일부일 때는. 그래서 일부 이행의 불능으로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이행으로 줄곧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를 못해. 달성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5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없는 동그라미. 이행이 불능이죠? 거기까지 이행 불능. 여기까지 뭐라 쓰냐? 불능 동그라미하고 천재지변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 위험 부담. 그래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 왜? 계약 해지가 아니야.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채무 잘못이 없으니까 뭐다? 위험 부담이다. 옆줄거 써. 채무자는 대금 청구 X.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죠. 또 써 밑에다가 채권자는 지급한 이미 지급한이죠. 지급한 중도금 반환 청구.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3번이죠? 51번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봐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야? 그건 뭐요? 이행지체차죠. 그럼 이행지체는 뭐죠? 이행지체는 뭐요? 이행지체란 말은 봐. 잔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된 경우. 알겠죠? 언제까지 건물 준공, 안공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한 경우, 뭐뭐 못한 경우, 뭐뭐 못한 경우, 아직 안 한 경우, 이런 말이 있는 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1번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 1번 맨 끝에 써. 이걸 뭐라고 그래? 이행거절. 오케이. 자, 2번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은 뭐라고 그래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정기행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이걸 정기행위. 결혼식 부케. 정기행위. 이렇게. 이런 봐봐. 결혼식의 부케는 계약의 성질상 그때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봐. 우리 학원에 보면 뭐가 있냐? 여러분 컴퓨터형 사인펜이 있죠? 그 컴퓨터형 사인펜은 언제 있어야 돼? 시험 치는 날이 있어야지. 지금 있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꼭 시험장 한번 가봐. 정기행위 꼭 나와. 사인펜 안 가져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시험 치러 갔다가 놀래가지고 뛰어가지고 사인펜 하나 달라고. 꼭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인펜은 그때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걸 정기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누구의 과실이다? 매도인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 과실은 잘못이죠. 별장이 소실, 멸실이죠. 이행불능이죠. 자, 4번은요. 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으로 대금 지급에 이행이 되지 않는다. 줄거 대금 지급에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 최고하고 해지하죠. 자, 그럼 5번은요.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 무효로 한다는 특약. 알겠죠? 무효로 한다. 그래서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뭐죠? 계약을 무효로 한다. 특약. 여기까지 뭐 한다? 중도금 가로 묶고 이걸 뭐 한다? 실권약관이죠. 그럼 실권약관은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 없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최고 없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그래서 51번의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52번 사정변경. 자, 사정변경 한번 다음. 그럼 사정변경 한번 봐봐. 저기 칠판은 봐. 첫 번째는 계약 당시, 체결 당시 예상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 그 다음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그 다음에 한 번 계약을 했으니 지켜라. 그렇다면 신입 측에 현저히 반해야 돼. 됐죠? 자, 1번. 민법에는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 줄고 일반 규정은 없어. 그 다음에 개별 규정 줄고 개별 규정은 있어. 개별 규정이 뭐다 써? 차임,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보증금 증감 청구권, 치료 증감 청구권, 증감이 바로 사정 변경이란 거예요. 요즘 경기가 좋아졌으니 월세 좀 올려줘. 이렇게. 아, 코로나 월세 좀 깎아줘. 이렇게. 알겠죠? 증감. 그것을 뭐란다? 사정 변경이다. 2번.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줄고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3번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사정변경은 다 양 당사자가 책임이 없어야 돼. 책임이 있으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틀렸죠? 4번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란 건 뭐죠? 무슨 사정? 객관적 사정. 그래서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번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확정 동의는 확정을 뭐라 한다? 특정이라고 얘기해. 특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는 사정 변경력으로 보증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옆에 옆줄 긋고 불확정 보증. 불확정 채무죠. 불확정 채무로 보증하죠. 그것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틀렸죠? 그럼 3번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정 변경되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1번, 3번이 틀렸네. 1번, 3번 이렇게. 아시겠죠? 자, 53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계속적 보증계약이 있어서 계속적 보증 나왔네. 사정 변경료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틀렸죠? 2번 곡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대상 뭐 필요 없죠? 결혼식 최고한다 안 한다? 정경이죠? 결혼식 최고 없이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된다? 뭐가 틀렸어? 최고는 없어도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돼. 최고는 없어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거기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죠? 자, 3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여기까지 가로묶고 이것은 최고 없이죠. 재밌는 말 또 있어. 바로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적법하게 차례 이행 거절을 차례 동그라미 하고 했어. 최고 후 해제해야 돼. 알겠죠? 최고 없이 해제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 불능이 된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이건 뭐죠? 채권자가 잘못한 거죠. 채권자. 이건 뭐라고 그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그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없다. 5번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채권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여기까지 좀 길죠? 이것을 뭐란다 써?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그 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자, 54번 해제죠. 1번 해제권자의 고의, 여기 아까 얘기했죠? 봐. 고의나 과실로 여기요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어.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자기가요 물건을 망가뜨려 놓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해제권은 소멸한다. 1번 틀렸죠. 해제는 어떻게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왜? 형성권이죠. 무슨 애다? 단독행. 옆쪽으로 긋고 원칙적으로 뭐를 붙이지 못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해제선 정지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을 수 있다. 3번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어떻게 한다고? 전원 동그라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4번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1인 동그라미 1인이 소멸이죠? 그러면 전부가 소멸된다. 왜? 한 사람의 소멸하면 모두가 소멸된다 해야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인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그러든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알죠? 소멸한다.
그래서 다른 당사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소멸한다 미친다 이렇게. 5번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 여기 봐봐. 해제 동그라미 써. 거기다 계약 해제 소금 무효. 그럼요. 여기요. 물건 동그라미 물건 동그라미.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물건 동그라미. 물건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죠.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 그것을 뭐다? 등기 없이 뭐라 한다? 당연히. 그래서 원 상태로 복귀가 뭐다? 매도인에게 복귀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 맞는 말이죠? 지금 보니까 1번하고요 4번하고요 1번하고 4번 알겠죠? 1번 4번 이렇게. 자 55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계약 해제에 따라 원상 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이와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 전부이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전부. 2번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봐봐.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소급 무효라고 써. 소급 무효. 그 다음에 무효 동그라미 누구든지 주장.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 이 말이 계속 나와. 지금 이제부터 계약을 해제하죠. 소급 무효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따라서 봐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 효과가 뭐죠? 무효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3번 계약 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뭐라고? 해제 후 줄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등기 줄고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 전이죠 전? 그러면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알겠죠? 해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몰랐던 선의 제3자에 대해서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 여기 지금 이 4번 있죠? 그럼 이 4번은 우리 시험에 3번인가 4번 연속 나왔어. 알겠죠? 이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요.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 을하고 1번 계약을 했어. 계약. 그런데요. 여기다가요. 을이 여기서 건물을 지었어. 을이 2번. 그러고 나서 3번이요. 3번 이걸 병한테 팔았어. 3번 이렇게. 갑, 을 이렇게 3번. 그러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 4번. 해제가 됐어. 해제. 이때 이 병. 건물을 매수한 이 병. 제3자인가 아닌가? 제3자도 아니다? 여러분 지금요. 갑하고 을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죠. 토지에 대해서. 건물은 단순히 을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그래서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5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때 재밌는 말이죠. 이건 우리 아직 시험이 안 났어. 과실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냐 그러면 과실상계란 말은 어디에서 나와? 과실상계를 어디에서 나와?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은 여기요 어디서 나와?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 또 여기서 말하자면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두 번째 여기 지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에서 과실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담보책임. 담보책임에서는 매수인의 과실을 뭐래서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한다.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판례가. 그러니까 원래 담보책임은 무과실. 무과실인데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하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뭐라 한다? 과실상계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담보책임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원상회복. 원상회복에서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요. 자, 56번 계약의 소급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548조 1항 제3자에 해당하는 것. 1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뭐를 양수했다고 돼 있어? 뭐를? 채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채권.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줄곧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이런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써 가로 묶고 뭐냐면 행정상 편의. 우리가요 남의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의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벌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필요한 것이지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알겠죠?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2번 아직 아니에요. 3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또 나왔네. 토지에 대해서 매매 출고. 제가 토지를 매도 출고.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토지를 매매인데 토지 위에 있는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고 했죠. 여기.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해제되기 전이죠. 해제되기 전 줄고. 중요한 말은 뭐를 갖추지 못했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안 되죠. 채무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 자, 5번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듣기. 매수인 명의로 이전듣기. 을은 등기죠. 등기다. 등기가 등기 대항 요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부동산을 계약을 해제되기 전 선악불문. 가압류 줄과 가압류도 등기예요. 알죠? 압류 가압류는 등기죠. 그러니까 등기죠. 그러니까 5번이 제3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3번이고 3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기 지금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알겠죠? 자, 57번 또 제3자죠.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토지를 압류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등기 을 압류하고 압류 등기죠. 병 제3자죠. 등기니까 등기잖아요. 자, 2번 해제 전 뭐를 압류했다? 채권 압류 그러면 끝났어요. 이건 제3자 아니에요. 3번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권 보존을 한 뭐랬다? 봐봐. 매수인 줄고 매수인은 소유자니까 을이죠. 맨 끝에 가등기죠. 병 등기 가등기. 알겠죠? 자, 4번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해제되기 전 봐봐. 주택에 대한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해제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해제되기 전은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을이야.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받아 대항 요건을 갖춘 그런 병 제3자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을이죠. 을은 등기죠. 전세권도 뭐 있다? 등기죠. 그러니까 병이죠. 등기죠. 제3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가 아니라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58번 또 나왔죠? 계약 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채권. 1번 틀렸어 벌써. 채권은 압류, 인생 끝났어. 알겠죠? 자, 2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증여를 받았어. 좋아. 매수인이죠. 그런데 증여를 받았는데 뭐를 안 했어?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 제3자도 아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인생 끝났네. 등기 안 했다잖아요. 을이. 근데 맨 끝에 대항 요건을 갖췄죠? 필요 없어. 앞에가 뭐가 없어? 등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 해제 전 계약상에 뭐를 어쩌다고? 채권을 양수. 더 이상 보지마. 채권을 양수. 제3자도 아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등기를 받았네. 을이. 뭘 했다? 저당권 등기네. 병이. 등기죠?
뭐다? 제3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돼요. 자, 59번 틀린 것은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 줄거 선, 악, 불문 이렇게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알겠죠? 등기, 가등기, 등기 대항요건. 자, 2번 이행지체로 인해서 해제하면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이야. 받은 날. 그 다음날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자 동그라미 부당 이득이지. 부당 이득 지연 이자 X. 지연 이자가 아니고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3번 채무 불응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해제. 그런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죠. 이때의 손해배상은 뭐가다?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허용될 뿐. 틀렸죠?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래야 되죠. 원칙이지만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원칙인데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 이행이익만 청구할 뿐 신뢰이익은 청구할 수 없다. 틀렸단 말이죠. 아시겠죠? 5번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아직 우리가 딱 한 번씩만 나온 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봐봐. 자, 봐봐. 가봐 그랬죠? 가봐고 을하고 있죠? 을하고 해야죠.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을이 일단 소유자죠. 소유자. 그럼 여기서 계약 해제되면 어떻게 돼? 해제되면 어떻게 된다고?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온다고?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되죠? 잘 봐. 이제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죠.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잖아요. 매도인이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것을 뭐 했다? 가압류했다 이 말이죠. 가압류로 뭐 한다고? 등기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그러니까 제3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5번은. 아시겠죠? 자, 59번 정답 몇 번? 4번. 60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 줄고. 여러분 정기행위는 뭐 한다?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최고한 후 틀렸어. 2번 약정해제죠. 약정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3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은 여기 줄고 부수적 채무가 뭐가 한다? 협력 의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다른 건 다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 그랬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산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소송의 제기의 방식으로 필요 없어. 이러든 저러든 무조건 줄과 해제권 행사 써 이퀄 소급 무효. 소급 무효요? 무효가 됐죠? 근데 나중에 소를 치하했어. 치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를 치하 줄고 소를 치하. 해제권 행사 효력 동그라미 무효에는 영향이 없다. 이퀄 뭐죠? 해제의 효과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해제의 효과가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61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왜요? 적법하게 해제 동그라미 소급 무효니까 더 이상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 여기까지. 여기 가로묶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 이렇게. 그때 누구만 보된다? 선의. 선의 동감이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 4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 이때 이자는 무슨 이자다? 지연 이자이다. OX X 뭐다? 부당 이득이다. 5번 계약 해제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이죠. 서 옆줄 긋고 판례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까지도 동시이행으로 본다. 동시행 관계로 본다. 동시이행으로 봐. 뭐까지도? 손해배상. 그런데 해제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행이다. 그런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뭐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판례는.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62번 옳은 것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계약이 이행, 여기 봐봐 줄거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여기까지 가로묶고 이것을 뭐라 한다? 신뢰이익이다. 원칙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판례는 인정한다 이래야지. 판례는 이것도 인정한다. 판례가 원래는 뭐다? 원칙이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2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실상계 뭐죠? 표현대리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계약의 해제 안 된다. 3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해야 돼.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한다. 맞아요? 틀려요? 해제되죠? 매수인은 반환해야지. 왜요?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매수인은 타, 주, 점유 이렇게. 이 토지를 반환 줄거 봐. 토지를 반환을 원물 반환이죠. 받은 것을 그대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4번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 금전은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받은 날. 해제한 날부터가 아니라고.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4번 틀렸죠? 5번 쌍방이 여러 명이죠? 해제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해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는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OX, X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알겠죠? 4번은 틀렸죠? 해제한 날이고 뭐죠? 받은 날부터 이니까. 자, 63번 해지죠? 해지는 여러분 언제부터? 오늘부터죠. 해지 보면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다. 해지는 1인에 대해서 해지권이 소멸하죠? 똑같아. 해지하고 똑같아. 해지는 전원이 전원한테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지권이 소멸한다. 2번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 줄고. 그러면 합의해지는 언제부터 무효다? 장래를 향해 무효죠. 장래. 그럼 지금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지금까지 해지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는 없다. 우리 시험에 나왔죠? 해지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4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기 때문에 맞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OX 뭐가 틀렸어? 소급적으로가 틀렸죠. 소급적으로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의무 없다 그래야지. 없다. 유효니까. 5번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알겠죠? 자, 64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의 뜻은 해제하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을 채권자가 가압류도 등기죠. 병.
그럼 병은 누구다? 제3자. 알겠죠? 3번 해적권자의 과실. 해적권자의 잘못이죠. 건물이 훼손되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적권을 소멸한다. 4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했죠. 이걸 뭐라 한다? 이행거절.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5번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하죠. 그러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틀렸죠. 5번이 틀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제에 관한 것이요. 그러면요 보면은 해제가 뭐 양이 많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단일 테마로 제일 큰 게 해제권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매매에서 담보채무도 있긴 있는데 담보채무는 사실은 하나하나 딱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해제하고요. 임대차가요. 가장 양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 이제 뭐냐면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 예약하고요. 계약금 계약을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